정적 인터뷰, 이번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정치 분야였는데 우리 부총장님 혹시 주목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그 여권 목소리에 사실상 동의를 하는 장면. 그게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 아닌가. 좀 부연해 주시면.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그런 네, 주장에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그런 조짐은 있었었죠. 지난 5월에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냈을 때 네. 그때 김민석 당시 선대위원장이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근데 지금 이제 국무총리로 신분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죠. 근데 그때 그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 대정부 질문에서도 뜨겁게 공방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에 대해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총공세 배경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지금 아니면은 사법부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요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판단이 결국 본인들을 헤어나기 힘든 자멸의 수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걸 이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지금 이재명 정권 그 운동권 출신들이 태반인데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암흑기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 네. 그때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때도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는 쪽으로 발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암울했던 그 시절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일단 강유정 대변인은 좀 정정을 하긴 했어요. 했지만 그것도 거기서 또 언론이 오독했다 그랬는데요. 언론이 오독했다고. 근데 저는요. 대통령이 헌법을 오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대통령이 헌법을 오독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게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선출 권력이 사실상 우위에 있다라는 그 발언은요. 반헌법적 발언이에요. 상권 분립을 몰라요. 이 민주주의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 지경입니다. 헌법을 오독한 대통령의 그 일종의 지령이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예. 이게 일단 강유정 대변인은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 다만 이제 부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원칙적 공감 얘기가 나왔고 이게 이제 이 동의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니까 이건 언론이 오독한 거다.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정리가 일단은 돼 있습니다. 본인이 자꾸만 이제 내뱉어낸 말을 주워 담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도 연결이 잘 안 되는 이제 경강부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이게 바뀔 게 아니고요. 저희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길 가다 로또 맞아서 벼락부자 되는 사람들 가끔 보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 갑자기 들어온 그 돈을 주체를 못하고 결국 얼마 안 가서 그냥 다 탕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일종의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은 벼락 권력이라고 봐요. 벼락 부자 비슷하게.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이 로또였어요. 그들에게는. 느닷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권력을 거의 그냥 길 가다 거의 줍다시피 이렇게 얻어도 이 벼락 권력이 됐는데 이거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벼락 부자가 막 그 부를 쉽게 탕진하고 절제력 없이 막 하듯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우려하는 것이다. 공범들을 무죄 만들기 위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도를 해석했어요. 그건 뭐 그 장동혁 대표의 해석이고 저는 그거보다도 이참에 그 이제 지금 입법과 행정은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장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정부 조직 개편까지 이제 마치고 이 남은 것이 사법이에요. 그리고 언론도 얼마 전에 민주당이 원하는 그 뭐 민주당식 언론 개혁인데 제가 봐서는 개악인데 그러니까 언론도 이제 손받고 나머지 손봐야 될 때가 사법부예요. 저는 그 차원이라고 봅니다. 부총장님 의견은 그러면 지금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의지가 강하다. 예, 뭐 새는 달궈졌을 때 쳐라 뭐 그런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지금이 딱 그 시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탄핵 언급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 자기 그 벼락 권력을 지금 주체를 못하고 심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옆에서 말린다고 될까요? 근데 이게 본인들을 자멸의 늪으로 그 빠지게 한다는 걸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 가정을 해서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실제로 추진을 한다면 그 추진의 트리거가 되는 게 있을까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될 수 있을지 뭐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본인들은 뭐 전담재판부라고 하는데 그런 그 내란 전담대법 뭐 예, 좀 그 문제에서 이제는 좀 차원이 달라졌어요. 대법원장 사태로요. 예. 이 대법원장 사태로 훨씬 더 중대하고 심각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 이 내란 전담재판부 일단 처음에 특별재판부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전담재판부로 네. 명칭을 좀 공식 명칭을 민주당도 수정을 했는데 이 내란 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은 지금 사법부하고 민주당하고도 좀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설명이 참 궁색한 게 무슨 뭐 가정법원도 있고 무슨 지식 전담 재판부도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왜 불가능하냐. 근데 그거는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법원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인가 이거는 민주당이 입법화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어떤 판사를 배치할 것인가도 뭐 국회에서 추천한다는 게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후보 추천위원회. 예. 그리고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 몇 분가요? 그 직위원 부장판사 거기서 지금 내란 재판을 수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주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주 4회를 하고 12월까지 끝내겠다고 하는데 그 기존에 거기서 재판부 하는데 직위원을 못 믿으니까. 그걸 바꾸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전현희 뭐 민주당 3대 특검 무슨 위원장이 네. 아주 솔직한 고백을 했잖아요. 대법원이 직위원 부장판사를 징계한다면 내란 재판부 특별히 만들 필요 없다. 이것만큼 솔직한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네가 뭔데 지난 5월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 너 가만둘 수 없어. 이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내란 전담 그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내란 전담부를 하나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는데 이게 뭐가 위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걸 왜 자기들이 하라 말아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뭐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안 받아들일 수 없도록 뭐 강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위헌이라니까요. 법원조직법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회에서? 법원 조직법은 바꿀 수 있는데 그게요. 지금 내란 그 재판의 1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보통 어떤 그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소급 적용을 막 하면 됩니까? 예. 안 되는 거죠. 예.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 그 후보 추천위원회
보면 이제 국회, 법원, 대한변협이 각각 3명씩 9명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법권에 그 재판을 어떤 판사에게 배당할 것인가는 그게 이제 사법권이에요. 사법권. 예.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이걸 바꾸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사법부가 지적하고 있는 걸 하나 더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아마도 지금 민주당이라면 뭐 법원 내에 또 뭐 우리법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 뭐 연구회 이런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뭐 내란 뭐 그 재판부에 배치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우리 부총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내란 전담재판부 주장의 기저에는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불신 또 이 재판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내란 혐의 재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재판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 입법해서 그 지기현 재판부를 바꾸려고 시도하게 되면은 그 바뀐 개정법이 그 위헌 법률이다. 그럼 법원에서 헌재로 보내고 이거 위헌 법률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 그럼 그 헌재로 가는 순간 그 재판은 중단돼요. 예.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국민의힘 정당예산 청구 관련 질문에서 여러 사건 종료 후 종합 판단하겠다. 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야만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가능성을 뭐 열어두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들리는데, 그건 뭐 법리적인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에 지금 그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비상계엄 단행할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사실상의 1호 당원이었다. 뭐 이런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선 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온 국민이. 그러니까 이 위헌 정당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정당 구성원이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당 경우에 찬탄 반탄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계몽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동훈처럼 목숨 걸고 그 앞장서서 막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정당 구성원에 이렇게 그 확연하게 다른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란 특검이 공판전 증인신문 네. 강제구인 가능성까지도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란 그 특검이요. 지금 너무 오바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강제 구인할지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거지 본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 본인들이 정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 법을 뭐 법에 따라서 뭐 수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설령 법인이 강제 구인 결정을 내리더라도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강제 구인 당해서 그 법정 그 증인석에 앉잖아요. 거기서도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상의 필요 때문에 정말 한동훈 전 대표의 증언을 들어야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절박한 수사상의 필요 때문에 지금 그런 거냐 아니거든요. 그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법원이 강제 구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진술거부를 행사하면 그렇고 참고로 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표 시절에 이게 공판전 증인신문은 아니고 그냥 일반
절차에 따라서 그 대장동 재판이 열리고 있었잖아요. 네. 5번을 불출석을 했어요. 연달아. 그래서 법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원래 순서가 그랬습니다. 불출석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지 아닐지를 정하고 그 이후에 강제 구인 여부를 정해요. 이것도 다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강제 구인을 안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책이나 아니면 당시에 언론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할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네. 이 특검 가서 한번 진술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요, 그게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특검이 하자는 식으로 공판전 증인신문을 하면요, 그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증인석에 한동훈이 앉고 특검들이 그날 뭐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대표의 당대표 업무 수행을 어떤 식으로 방해했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봐도 같은 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인데 당대표의 입을 통해서 원내대표가 얼마나 그날 뭐 문제되는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한동훈의 증언을 통해서 추경호를 기소할 수 있는 그거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네. 다시 본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더 센 특검법에 이어서 내란 재판부까지 국민의힘의 이제 대응이 관심인데 이 장외 투쟁 카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외 집회할 때 보니까 이 아스팔트 우파와 연대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요. 대표된 지 꽤 됐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당대표가 되면 그 다음날 현충원 참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치러야 될 기본 일정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런 3대 종교의 그 대표성이 있는 곳을 반드시 예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교 같으면 조계종 총무원장님 예방해야 되고 천주교의 경우에는 서울대교구 대주교님 그다음에 개신교의 경우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그 회장님 뭐 해가지고 그걸 예방하게 하는 게 기본 일정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본인과 같이 아스팔트 운동을 하던 소년보 그 목사가 일요일에 한 거기가 첫 번째 당대표 되고 나서 첫 번째 종교 행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일단 그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10계명에 보면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끌어들여 갖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 뭐다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10계명에 있는데 그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소년보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시고 하나님의 종인 소년보 목사를 이렇게 구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뭐 판단과 무슨 뭐가 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그런 정치에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는요. 정통 기독교인들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부적절한 행보다. 네. 민주당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3대 특검법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모처럼 만에 여야 합의안이 나왔었는데 이 파기와 관련해서 이 투톱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 갈등을 어떻게 보셨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투톱 갈등인데 숨어있는 그림은 명청 갈등이라고 봅니다. 저는. 명청 갈등. 대통령과 당대표. 그전에도 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대 뭐 민형배 그 뭐 검찰 특위 뭐 위원장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뭐냐면
이게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을 서로 맞바꾸는 딜이었어요. 네. 예. 여기서는 민주당이 좀 양보하고 정부조직법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양보하고 네. 딜이라는 건 그렇게 기브 앤드 테이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에 오케이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사인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뒤에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을 때 나는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벌써 이 정권은 레임덕입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정도 됐는데 그거를 대통령실하고 사전 협의 뭐 없이 정부조직법 개편 그 개정안에 사인을 해요? 있을 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었어요. 예. 일단 일요일이었죠. 탕정대 고위 만찬 이후에 겉모습은 다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이 투톱의 충돌 봉합된 건가요? 아니면 불씨는 남아 있다고 보세요? 좀 뭐 일시적인 봉합인데 왜 그 봉합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그 사법부를 손봐야 되잖아요. 예, 사법부를 손봐야 되는 이 큰 대사를 앞두고 이 투톱 갈등 이루면 되겠는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는 그 삼청동 총리공간의 그 5인 그 네. 만찬이 이루어진 배경이 그거라고 봅니다. 이 민주당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외에도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한 전담 재판부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것도 이제 전현희 무슨 3대 특검 위원장인데 네, 총괄위원장이죠. 그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위원을 징계하면은 우리 그런 거 안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사로만 그 재판받도록 하고 싶다. 그 얘기인데 세상에 그러면 그게 무슨 그 법의 지배라고 하는 또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데 이걸 다 파괴하는 거죠. 예. 이 계엄해제 표결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간에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우 의장의 행보에 좀 의문을 제기했고 우 의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국회의원 안 해봐서 그러냐 그 페이스북 아니에요. 7번인가 8번을 고쳤더라고요. 아 수정을. 네, 조금씩 고쳐갖고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국회의원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니냐. 마지막 2개 버전에서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근데 왜 뺐을까? 왜 뺐을까? 본인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돼갖고 그런 거예요. 한동훈은 국회의원 해본 적 없죠. 그런데 그날 그 본회의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왜 빨리 안 하시느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그 항의성 네. 촉구를 했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 우원식 그 의장에게 아주 강하게 이제 의결 정도 수찬데 왜 안 하냐고. 이거를요. 우리 여기 KBS가 그날 그 12상 개헌과 관련해 갖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여러분들 저 네.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네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KBS 다큐멘터리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민주당 의원들도 막 격앙됐다. 우원식 의장이 왜 저 빨리 처리 안 하는가. 그럼 여야 의원들이 다 한 거를 한동훈이 했는데 너는 국회의원 안 해봐서 모른다?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지웠더라고요 그걸. 요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죠. 지도부에 이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 등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좀 나중에 선고까지 이루어지면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무력 충돌 방지. 그러니까 18대 때 워낙 뭐 한미 FTA 그 비준하는 과정에서 체류탄까지 터지는 네. 이런 국회 더 이상 봐서는 안 된다 해서 국회법을 개정한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얘기할 예.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관행으로 보면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게 좀 셌나요? 지나치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의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인데 조국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조국 하면 생각나는 뭐 조국을 바라보는 그 국민들의 시선이 각자의 정치적인 지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근데 문재인 정권이 그 한 번도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정권을 넘겨준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사태고 그 조국은 뭐 위선의 아이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수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국 당의 요번에 그 성비 추모는 그런 위선 겉으로는 이제 남녀 평등, 성평등 뭐 이런 진보적인 뭐 코스프레를 하면서도 사실은 안 그렇구나. 굉장히 그 오히려 봉건적인 그 이런 어떤 그 행동 패턴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과거 이제 운동권 출신들에게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요번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뒤늦게 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 지금 와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건 글쎄요, 그 아마 그거는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뭐 확인, 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총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뺨 맞은 거죠 한마디로. 돈 주고 뺨 맞은 거니까 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간단한 논평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2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